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한동안 중국 출신의 NBA 선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또 일본 선수들의 NBA 진출 소식, 그리고 또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오랜만에 중국 출신인 추용시 선수가 브루클린 네츠와 투웨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일각에서는 6피트 6인치다, 또 6피트 8인치다,1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의 포지션은 슈팅가드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농구에서 6피트 6인치짜리 198에서 2m 가까이 되는 슈팅가드면 신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맥스 버티컬이 35인치를 넘는다고 하니 운동 능력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나온 유망주 추용씨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추용씨 같은 경우는 2003년생입니다. 웬반야마가 2004년생이니까 이제 한 살이 더 어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태생이고 미국 대학 농구를 택하진 않았습니다. NCAA를 가진 않고 중국 CBA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서머리그에서는 총 3경기밖에 뛰지는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 서머리그를 포틀랜드 소속으로 이현중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는데 21.6분을 뛰면서 단 9점에 그쳤어요. 3점 2개를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사실 서머리그 때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는 광저우에서 활약을 했고요. 2023-24 시즌에 총 56경기에 나서서 3점 성공률 36.5%, 그리고 필드골 46.1%, 평균 15.7득점, 그리고 5.8 리바운드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프로에서 총 99경기를 뛰었습니다. 99경기 뛰었고 3점 성공 개수는 160개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3점 성공률도 36%에 수렴합니다. 이 선수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프로 무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적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바로 16살 때였죠. 그 당시에 국경 없는 농구 캠프가 있잖아요. NBA가 주최하는 그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서서히 이름값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NBA 글로벌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18살에 프로농구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시즌 동안 9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NBA 서머리그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캠프에서는 3점 25개 중에 무려 23개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눈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컴바인 장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되는 선수인데 운동 능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거죠. 자, 슈팅 터치가 이렇게나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 능력이 좋고 또 양쪽 돌파, 또 그 다음에 양손을 아주 잘 쓰는 선수로도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중국 선수들이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젠니엔 정도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선수는 슈팅과 운동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릴리즈가 사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세에서든 3점을 던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자단이 왔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기자단을 꾸려서 함께 미국으로 넘어와서 취재에 참가한 경우는 이젠니엔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푸시를 받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플레이 스타일을 보시죠. 자, 중국 무대였는데 오른쪽 스텝백 이후에 굉장히 릴리즈가 깔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공이 없는 움직임, 스크린 어웨이 이후에 캐치앤샷.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죠. 그리고 수비수를 달고 이렇게 또 3점에 실패했지만 본인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요즘의 슈팅가드들은 또 어느 정도는 플레이메이킹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3점을 마무리하지만 피켓롤을 주도할 수 있죠. 그냥 캐치앤샷, 스팟업 샷만 쏘는 게 아니라, 자, 지금처럼 방향전환, 체인지 오브 디렉션, 또 플레이메이킹, 투맨 게임에서 본인이 직접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신장이 좋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림을 등지고 있는, 그 다음에 세미 포스트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슈터의 기본은 역시나 캐치앤샷인데 릴리즈가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 중국 선수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 상당히 좋고요. 자, 이렇게 본인이 실수한 이후에 곧바로 리커버를 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 능력이 있다 보니까 스텝백도 자유자재로 가져가고 어택 더 림을 할 때도 본인이 또 마무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서브리그에서는 7.7분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용시 선수가 브루클린 네츠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 현지 뉴스가 뜨고 제가 레딧에서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아니 포틀랜드를 왜 이렇게 쟤한테 기회를 안 준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중국인이 남긴 건지 아니면은 뭐 포틀랜드 현지 농구 팬이 남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이현중 선수와 더불어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포틀랜드와는 인연이 끝이 났었고, 하지만 브루클린 네츠가 최용시 선수의 능력을 높이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브루클린 네츠는 왜 최용시 선수를 주목하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선수의 장점이 슈팅이고 운동 능력이 좋고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프로 경험까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가 그러니까 조차이라는 구단주이기 때문에 이 조차이 구단주는 틈만 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 선수가 NBA 진출을 도모한다면 나는 도울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뭐 조차이도 또 중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제레미 린이 대만계 미국인인데 제레미 린이 또 브루클린 네츠에서 잠깐 뛰었잖아요. 그 이후로 조차이 구단주와 제레미 린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가 됐고, 또 제레미 린과 최용시의 에이전트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차이나 커넥션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에 대한 기량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최용시를 데려온 거죠. 만약에 최용시가 브루클린 네츠와 정식 계약을 맺는다면 미하일 프로호로프라는 구단주가 있었는데, 이 양반한테 구단을 인수한 이후로 첫 중국 선수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투웨이 계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식 계약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차이 구단주 입장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행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NBA는 2018-19 시즌 이후로 중국 선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농구 인기가 높고, 그리고 비시즌마다 수많은 NBA 선수들이 가서 또 중국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반대로 지금 NBA 선수는 2018-19 시즌 이후로 명맥이 끊겼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저우치라는 선수가 뛰었었는데 존재감이 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레미 린은 대만계 미국인이고, 실질적으로는 야오밍, 그 다음에 또 뭐 중간에 수뉴라는 선수도 있고 왕즈즈도 있었지만, 이젠니엔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뭐 NBA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선수는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생의 유망주인 이 최용시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농구 협회 자체에서 최용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밀어주고 있는데, 중국 언론에서 대규모 파견단을 미국으로 보낼 정도로 최용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딱 한 10여 년 전 정도에 바로 이젠니엔이 뉴저지 네츠, 브루클린 네츠의 전신이잖아요. 뉴저지 네츠에서 뛰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대규모 파견단을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고요. 조차이와 또 클라라 차이 같은 경우에는 브루클린 네츠 이외에도 뉴욕 리버티라는 WNBA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욕 리버티에는 중국 국가대표 출신인 한쉬라는 중국 선수를 또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차이 구단주의 넥스트 스텝은 우리 NBA 팀에도 중국 선수 하나 꼭 데려와 보자, 이런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용시와 또 투웨이 계약을 맺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용시의 플레이는 서머리그 보신 분들이나 혹은 또 저희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충분히 툴은 좋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흔히 말하는 퓨어 슈터라고 하기에는 키도 크고 팔도 길고 점프도 높게 뛰고 나이도 어립니다. 2003년생이니까 아직까지도 뭐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 조차이 구단주의 성향, 또 출신 성분도 뭐 빼놓을 수가 없겠고, 그리고 작년 말에 이 상하이에 기반을 둔 스포츠 컨설턴트 메일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맨이라는 곳이 NBA와 중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어떤 팀과 선수들이 중국 농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개요와 분석이었어요. 저도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브루클린 네츠가 놀랍게도 14억, 15억 인구에 달하는 중국 내에서 세 번째 인기 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두 번째가 LA 레이커스, 그리고 세 번째가 브루클린 네츠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조차이 구단주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젠니엔이 브루클린 네츠 이전에 뉴저지 네츠에서 뛰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차이 구단주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유니폼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조롱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조차이 구단주 같은 뭐 이런 부자들이 유니폼 셀링하려고 중국의 유망주와 투웨이 계약을 맺는 쇼를 하진 않겠죠. 실제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다음에 이 선수의 밝은 미래를 봤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그리고 또 구단주 조차이는 항상 중국 선수를 브루클린 네츠 유니폼을 입히는 게 또 목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는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영 씨는 중국 내에서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야오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선수였지만 초반에는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뭐 이제니에는 데뷔 초반에 뭐 나이를 속였다, 뭐 그 다음에 굉장히 언론들 앞에서 뭐 본인의 그런 성격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었는데, 이 추용 씨는 현지에서 어떤 평가를 받냐면 얘 완전 애늙은이야,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뭐냐? 라고 딱 물었는데 추용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비다, 슛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기게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항상 집중력과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플로어에 들어간다. 그래서 매번 상대가 나를 못 이기게끔 만들고 싶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수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투웨이 계약을 잘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어느 정도 번뜩이는 활용만 펼친다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의 구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차이입니다. 네, 조셉 차이, 조차이고, 단장은 뭐 션 막스, 그리고 감독은 이번에 또 새롭게 온 조르디 페르난데즈. 완전히 뭐 구단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조차이는 뭐 대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레미 린과도 친구가 됐고, 또 공교롭게도 제레미 린과 그리고 추용 씨의 에이전트는 똑같습니다. 예일 법학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리고 국적은 중국과 캐나다. 이렇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은 엄청나게 많은 구단주인데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단도 있잖아요. 뭐 카이리 어빙 건도 그렇고, 이 조차이 구단주가 인터뷰를 하거나 본인의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때 보면 엄청나게 본인만의 뚜렷한 주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용시 선수와의 뭐 계약 문제를 떠나서 이 선수가 정말 로스터 끝자락에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조차이 구단주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용 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성장세를 그린다면 저는 조만간 아주 오랜만에 중국 출신의 NBA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뭐 중국 현지에서는 이 추용 씨 선수가 네츠로부터 투웨이 계약을 제안받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팔로우 되어 있는 선수들인데 캠 존슨, 데이런 샤프 전부 다 브루클린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웨이 계약을 정식으로 이제 맺는 건 조만간 오피셜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중국이 낳은 최고의 유망주 추용시 선수의 투웨이 계약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이현중 선수와도 함께 짧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번 서머리그를 보냈었는데, 또 이현중 선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또 그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런 또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